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이 모든 건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짜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확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거 정치 방역하는 거 아니냐, 결국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그들에게 죄를 씌우기 위한 그러한 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와중에 외신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접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사인 건지 베네수엘라 기사인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신 기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웨스턴 저널이라는 미국 언론이 있습니다. 이 해당 언론에서 현지 시간 기준 27일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Socialist Venezuelan regime uses COVID to stifle free speech, punish dissenters 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거죠.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정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이게 베네수엘라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코리아만 넣어도 딱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 정권, 문재인 정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금 의혹들,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결국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어떻게 말이지,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느냐. 결국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자신들과 대적되는 세력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니까 그것을 여론으로 이용해서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똑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치하의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당국은 코로나 대유행 사건을 SNS와 심지어 사적인 메시지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속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인권단체가 보도했다라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코로나 대유행을 막겠다는 구실로 SNS 그리고 사적인 메시지들을 다 사찰하고 검역하고 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반대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 8.15 집회 참석했던 참가자들에게 GPS 추적해가지고 지금 문자 돌리고 전화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했어요. 저도 경기도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날 광화문 갔지 않냐고, 검사 받아라, 검사 받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물을 거라고 지금 문자가 몇 차례가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던 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너 그날 광화문 갔었지, 너 그날 집회 갔었지, 빨리 검사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위법의 소지도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합법적인 과정일까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지금 정권이 바뀌면은 싹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처벌을 시켜도 모자랄 판인 건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다 자행되고 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코로나를 명목으로 반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 검열하고 SNS 검열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반대자를 사실상 이런 식으로 검열하는 거 아니냐. 위치 추적해가지고 너 광화문 갔으니까 코로나 검사 받아라, 그래놓고 이제 문제 있으면은 8.15 확진자라고 또 언론에서 보도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재유행의 원인은 8.15 때문이야 라고 또 떠들겠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다. 이 해당 단체는요, 베네수엘라 당국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 의료 종사자, 인권 변호사, 그리고 자신들의 정적 수십 명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저희 신한수의 신혜시 대표님을 타겟으로 삼는 것과 매한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가 비상사태 등을 명목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 후안 콰이도 의장이 부정선거 이후 불법적으로 권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전을 했던 2019년 초 이후 퇴진을 압력을 받고 있다. 즉, 그 베네수엘라도 지난 2019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두로를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 있고, 마두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들 국내를 통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시도 물론 뭐 의혹이긴 하지만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력 언론지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가짜뉴스라고 말 게 아니라 소명을 해라,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해명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두로처럼 문재인 정권도 심각하게 압박을 취하는 모양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24라는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Some governments using COVID-19 to stifle dissent. UN Human Rights Chief warns.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몇몇 나라의 정부들이 반대자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UN 인권위원장의 경고를 담은 이제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정부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상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의 명목으로 든 거죠. 자,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 조치를 취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들이대가지고 일부 정부가 그 비상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억누르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경고한 건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코로나 재유행되고 있어. 이게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와 반대된 사람들이 집회 열고 정부에 협조 안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야 라고 말을 둘러대가지고 지금 억누르고 있는, 억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자비하게 위치 추적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엔에서 이 인권 부분을 담당하는 위원장,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정치나 경제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사실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외신에서 언급한 거는 일부 정부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매한가지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신한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의 한 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은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